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오송 집을 팔려고 내놨었어요. 근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음, 너무 더워서 서울을 탈출해서 오송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내일,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죠. 집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미친 듯이 집을 치우고, 사실 오늘 그 종환 씨 교회는 그 후원 단체들을 초청해서 하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제 그 비 오는데 바베큐를 열심히 굽고 저희가 오늘 7시에 서울을 와서 내려주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뜻 펴기 원고랑 PPT를 새벽 4시에 넘겼는데 아까 갑자기 제가 후다닥 나갔잖아요. 계속 전화를 해서 짜증내서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야, 집을 보더니 바로 사겠다 그래서 팔렸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면 일단 끊어 이러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다 주님의 안배가 있었나 이러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순서가 아니었는데 모근이에서 그 생태주의 공동선언과 실천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그냥 하늘 뜻을 하시죠 이렇게 되어서 네, 급 들어왔습니다. 넘어가나? 어디로 해야 되지? 큰 거. 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그래서 어제 넋이 나가 있어가지고 이 위원님께 전화가 오기 전까지 제가 제목과 본문을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가 이번 주 이 성서 일과를 봤는데 그 사무엘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가 풀로 들어 있었고 시편과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풍랑을 일으키시고 잠잠케 하여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원자 주님,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멎게 하는 주님,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 어차피 은혜 안에 함께 일하는 일꾼이니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마저도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향림공동체 그 생태정의 공동선언 TF에 들어가서 지난해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 김하나 목사님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강사이시기도 하셔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서 배움 마당을 요 교재로 해보자 하고 했어요. 여기에는 그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린 결론,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그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순화된 내용으로만 해서 거의
어린이 청소년 교재고 청소년도 조금 날카로운 학생들은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나올 것 같은 너무 순한 맛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왜 하늘 뜻을 하게 됐냐면 다음 주에 그 생태정의 공동선언에서 준비한 공동체 상영과 집담회가 있는데 거기서 각 교회별로 어떤 실천 가능한 행동 약속을 정해서 올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모으는 과정을 위해서 하늘 뜻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한 맛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 지금 그 기독교 환경 어 그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에서 올해 2024년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월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받았는데도 어찌나 글씨가 흐린지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그 구글 설문도 같이 할 건데요. 거기에도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도 너무 순한 맛인 거예요. 이걸로는 뭔가 될까? 이런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 영역을 나눠 보았습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교회의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실천,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 실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TF가 처음엔 공동선언을 생각했는데 이미 선언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실천의 때, 선언 그만해도 돼. 방법은 다 안내되어 있는데 정말로 뭘 할 건지 그걸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집담회를 준비를 하고 의견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모근이에서 이제 구글 링크를 전체 방에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섹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건데 물론 지금 다 응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 알아주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 생각이 좀 더 필요하시면 생각하면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할 때 같이 구경이라도 하면 좀 덜 막막하니까 그래서 질문은 아주 최소한 했어요. 개인의 실천. 이미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매일 실천 또는 늘 실천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네, 그 다음에 내가 더욱 실천하려고 생각하거나 노력하는 생태 정의를 위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의 딜레마는 냉방과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잘 안 타서 여름에 그렇게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아이들은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한 교실에 다 모여서 좀 진행되면 교실이 뜨거워지는데 저는 괜찮은데 어린이들이 너무 괴로워해서 결국은 좀 온도를 내리게 돼요. 근데 그 어린이들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같은 지하철 객실 내에서도 온도차가 6도 난다고 하는데 사실 학교 건물도 1, 2, 3, 4층이 있으면 4층은 아침부터 세게 틀어야 되고 보통 4층은 5, 6학년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뜨끈뜨끈해서 거기는 풀로 해야 하는데 뭐 1층은 교무실만 있으니까 좀 약하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현실 가능하게 이걸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고민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의 실천. 사실은 그 1차 집담회 때는 교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가 늘 실천하는 생태 정의를 위한 행동. 모근이에서 아주 자신 있게 우리는 채식 식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실천해야 할 생태 정의를 위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 교우님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이라 여기를 답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새로운 건물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건물에서 1년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순한 맛 아니고 매운맛으로 가야 하는데, 사회와 국가가 생태 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생태 정의를 위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문에는 넣어 놓았는데, 지속 가능 목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첫 번째 목표가 빈곤 퇴치고 두 번째 목표가 기아 종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가 성평등. 그냥 단순히 지구를 깨끗이 하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포용력 있는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하느님 나라를 가까이 가는 여정으로 이루어지게 사회와 국가가 실천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특히 앞으로의 발전, 전기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럼 발전은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화석연료를 계속 쓸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활 양식을 바꿔야지? 이런 것들이 사회와 국가의 실천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저도 사실은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생태 정의를 위한 실천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 정의를 위한 실천은 무엇일까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자 이러면서 연명을 받기도 하고, 저번 총선에서 기후 관련 공약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그냥 남발한 공약들 중에 건져서 정말 가야 되는 건 뭐가 있지, 이런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향림공동체 내 교회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생태정의 실천을 위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이 6월 2일이 환경주의 생태주일이어서 내 교회 모두 환경주의 생태주일 기념 예배를 아주 의미 있게 드렸고요. 그 다음 6월 30일이 공동체 상영과 집담회가 셋이 향리교회에 있고요. 7월 7일 아기 기후소송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유치원생이었던 어린이가 미래사회의 주요 당사자로 기후소송을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면서 그 어린이가 초등학교 중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후소송 당사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특강이 있고요. 7월 21일에는 2차 공동대 상영과 집담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기후정의 행진이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 모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향림공동체 협의회로 참여를 하자 하고 TF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인 4개 교회의 실천 규약을 잘 정리해서 선포식을 하고 참가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아직 시간 괜찮나요? 넘어가야 하나요? 제가 텔레그램으로 그냥 그러면 나중에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관련된 자료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과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PT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욕망과 귀찮음이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너무 다양한 컨텐츠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안 사고 소비하지 않고 배기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소비 이후가 늘 저도 좀 물음표이긴 해요.
그리고 귀찮음도요. 아,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근데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날씨를 전혀 예측하거나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 부익부 빈익빈이 기후에 따라 너무 크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더 이상 그냥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 한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혼자선 할 수 없지만 세상을 바꾸는 믿음은, 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와 바람도 말을 듣게 하는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은, 네, 최대한 수요일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